이번에 2030들이 뭐 40대 초반까지 무리하게 영끌해서 빚을 졌습니다. 2억 3억이 아니라 님한테 2억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 7억 8억 미친듯이 빚을 냈습니다.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. 빚을 내도 빚은 자기가 갚는 게 아니다. 빚을 안 갚고 자산이 오르면, 자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시의 차익을 남기면 된다,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세상이 그렇게 쉽게 자기 생각대로 흘러간다,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철저한 착각이죠.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. 영끌해서 무리하게 빚을 친 사람들, 5억을 빌렸다. 이자가 2%일 때는 1년 이자가 1,000만 원이었겠지만 4%가 되면 이자가 2천만 원이 되고, 1년에 6%가 되면 3천만 원이 되고, 10%가 되면 1년에 이자가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. 2%에 빌렸던 이자 1,000만 원 내면 되던 게 8%가 돼서 1년에 이자를 4천만 원 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이자를 월 80만 원 내던 걸 320만 원 내면 그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걸까요? 정말로 극단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집값이 1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집값이 만약에 6억이었다. 그리고 대출이 만약에 한 5억 끼어 있다. 어떻게 됩니까? 금융권에서 일부 금액을 상환하라고 바로 들어옵니다. 감정 가격이 떨어지면요, 시세가 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.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미치는 거죠. 안 그래도 이자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금을 일부 상환해라, 영끌했다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라는 의미인 건데, 일부 금액을 상환해라, 1억 2억 갚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미치는 거죠. 그러면 또 금리가 높은 중금리 고금리의 대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처하는 거죠. 우리가 영종도 2013년이었나요? 15년이었나요? 그 사이쯤에 영종도에서 분신자살한 일이 생겼습니다. 그가 왜 그냥 분신자살을 했겠습니까? 그냥 열받아서 나는 4억에 샀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3억에 할인 분양해가지고 들어오니까 1억 싸게 샀다고 열받아서 자살했겠냐고요. 열받아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.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? 무슨 일이? 감정 가격이, 집값의 시세가 내려가서 금융권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, 자기가 입주 못하면 뭐 전세라도 주려고 했는데 건설사에서, 시행사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억 이하의 전세금을 받고 사람들을 구해서 넣어버리니까 자기가 전세로 넣지도 못하는 거예요. 진퇴양난이었던 거죠. 이자는 오르고 전세 받아서 잔금 치려고 했던 것도 안 되고, 집값은 내려가서 자기가 모아뒀던 돈 다 날라가고, 이자는 오르고, 은행에서는 독촉하고, 미치는 거죠. 사면 초과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. 그게 리만 이후에 있었던 하우스푸어 사태 때 그 시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.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 뉴스로 제대로 나올까 싶은 의심이 들 정도죠. 많은 어려움들, 많은 충격들이 사방에서 너무 많이 터져서 아예 사람들이 무덤덤해질 것 같습니다. 이미 지금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.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.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, 어떻게 된 게 지금도 영끌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답니다. 황당한 일이죠.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.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걸까요?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노예 신세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. 무섭고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영끌한 이들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할지 겁나는데, 두려운데, 그들은 뭘 몰라서 그렇게 한심하게 걸려든 겁니다.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손해를 왕창 보고라도 팔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,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.
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건설사들도 안 팔려가지고 미분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국회의원들 회의할 때 얘기했답니다. 지금 미분양 물량이 11만 12만이라고. 언론에 나와 있는 미분양 집계 수치하고 다른 거죠. 뭐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조작이고 엉망인 거죠. 그나마 국회의원들 걔네들은 좀 진실에 가까운 자료들을 보나 봅니다. 그들이 말하는 얘기들 들으면 참 이놈의 나라가 어떤가 싶은 거죠. 새마을금고 사태를 봐도 마찬가지고요.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법인 대출이 연체가 20%가 넘는다. 그리고 뭐 10%가 전체로 따졌을 때 10%가 넘는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냥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런데 무슨 놈의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금융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뭐 창 와가지고 6천만원 입금하면서 괜찮다라고 떠들어대는 게 이놈의 나라입니다. 금융원장 그런 헛짓거리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닌데, 국민들 사기치고 거짓말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닌데 저지랄을 하고 있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총리 되자마자 대기업 법인세 제일 먼저 깎아줬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그래 놓고 직장인들 유리지갑 세금 더 틀려고 지금도 혈안이고, 뭐 국유 알짜 자산들 매각하겠다라고 했죠. 그래 놓으면 그 알짜 자산들 누가 사가겠습니까?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들이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.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. 나라가 쓰겠죠. 국민들 서민들만 뒤통수 치고 니네들이 잘못해가지고 투기한 거니까 니네들이 다 뒤집어 써,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입니다. 앞으로 무리하게 비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참혹한 현실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들이 이놈의 나라에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다 메워주는 일꾼들이 된다? 아니 노예가 되는 거죠. 빚을 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이 몰랐던 탓입니다. 빚은 절대로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. 빚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? 말은 그럴싸한데요, 이론적으로는 정말 환상적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빚을 지는 순간 평생 인생이 개차반 됩니다. 개차반. 남들한테 끌려다니고 남들한테 욕 처먹고 남들이 쌍욕을 해도 네네 그러면서 굽신거리면서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답답한, 안심하고 불편한,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. 빚을 겁내야 된다. 두려워야 된다. 빚을 내는 건 목숨을 내던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게 사는 길임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